나옵니까? 네. 아, 나오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뵙고 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먼저 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미국에 와서 한 50년 정도 살았고 비즈니스를 한 36년 했는데 불자로서 여기 와서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나나 이민 왔는 처음 생활은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70년, 60년대, 70년대 왔는 사람들의 이민 생활하고 90년대, 2000년대에 이민 왔는 사람들의 생활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정말 우리나라 격동기 196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살았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가 1960년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고 한국의 실정을 약간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을 71년에 왔어요. 71년에 왔는데 소위 무역회사 뉴욕 주재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올 때 내가 주재원으로 와서 있다가 돌아간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와서 나는 여기에서 앞으로 살 거다 하는 결정을 하고 주재원으로 왔고, 그 내용을 내가 일하던 무역회사 사장님인데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올 때 집사람하고 요 앞에 앉은 사람인데 부인입니다. 결혼한 지가 이제 52년 됐는데 한참 됐죠. 어쨌든 애 하나, 지금 52살 묵은 딸내미 하나, 1살 반쯤 되는 거 안고 그래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민생활 하는 그 삶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오기 전에 지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한국의 그 사회적인 실정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함으로써 아마 여러분들이 이민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저런 생활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0년대에 60년대는 한국이 말이죠. 오늘의 10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이거의 뒷받침을,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첫 시기가 1960년도입니다. 그때 이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이 지나면서 정말 한국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한없이 핍박된 그런 사회가 한국이었습니다. 정말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한 3년, 4년씩 직장이 없이 노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하지만 시골에서 대학을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모았는 돈을 정말 놈 팔고 소 팔고 해서 대학을 다 보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내가 상당히 좀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3년, 4년씩 놀 때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저는 어마어마한 럭키하기를 짝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직장이 하루도 놀질 안 하고 계속 직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일스를 맡았죠. 무역회사 소위.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발전시킬까? 그게 가장 급선무였으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고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에 항상 배고픈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도 그 역사의 연속이었는 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죠. 하는 일 없죠. 인구는 많죠. 전쟁은 났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한 5년 동안은 엄청 오래 가물고 해서 농사가 하나도 없고 굶으로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기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시는 분 한두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를 지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는 게 정말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얻어가지고 그걸 갖고 연명을 하고 살아낸 게 50년도입니다. 그러다가 60년이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이 그때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른 시대의 어떤 국면을 맞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운 경제를 타개를 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한 나머지 가장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60년도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지가 바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군대를 61년에 가가지고 63년에 제대를 하고 그 다음 날로 제가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직장이 없고 지금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때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다, SK다, 현대중공업이다, 대우는 이미 이제 없어졌다 할 정도로 없어졌지만 대우다, SK다 하나도 오늘의 그런 회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삼성물산의 모체, 아주 모체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 현대의 자동차 정비공장 정도로 있었고 전부 그런 회사들이 있었지 오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취직이 되겠습니까?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 공부 잘해가지고 고시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아니면 사범대학 가서 졸업을 하고 선생님 하는 거 아니면 서울대학 연고대 나와가지고 공부 잘했는 사람이 은행에 취직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네. 육해공군 사관학교 가면은 그때 왔는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관학교를 갔는 게 바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럴 때에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다행하게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떠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사회를 좀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가 시작했는 게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노래 아는 분요? 오케이. 새마을운동이 한창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농토가 전부 조그만한 피스 바이 피스로 되어 있는 이런 농토를 현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했는 게 현대 기계로서 움직일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자동차라기보다도 경운기 같은 게 다닐 수 있는 시골의 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한창 국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뭐였느냐? 새마을 노래입니다. 그때 내가 서울시청 바로 앞에 옛날에는 한국체육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조그마한 3층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건물이 다 3층 건물인데 상당히 그 고급 건물이었어요.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살기는 종암동에 살고 딱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역 개풍빌딩이라고 해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내렸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원체 많이 타가지고 몸이 활같이 이렇게 굽습니다. 뒤로 들어오니까 발은 움직이려니까 자리가 없고 몸은 여기 붙들고 몸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2시간 타고 내리면 이미 얻었습니다.
구두는 밟혀가지고 크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기진맥진해가 내려가지고 이제 덜레 걸어가는데 서울시청 그 건물, 옛날 건물이죠. 그 꼭대기에서 새마을 노래가 납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는 또 잘 살아보세요. 해가 바뀌잖아요. 올해도 일하는 해, 일하는, 뭐, 이제 좀 잊어버렸는데, 일하는 해다. 올해는 더욱 일하는 해다. 힘이 빠져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빠져가 있는데, 한 10m, 20m 걸어놓은 동안에 그 노래가 그 서울시청 꼭대기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마차 걷다 보면, 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노래 마차 나오다 보면 어느새 힘이 돋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일은 뭐 10 hours, 12 hours 뭐 착취라요. 직장이 없어서 20시간 일하라 해도 기쁘게 할 그때인데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루가 일해도 피곤하진 않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몸과 마음이 정말 시들어 있던 그 상태에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오면은 참 그 용기가 솟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계속 틉니다. 그런데 또 아주 희한한 일이 뭐냐 하면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발소 떡 가면 이발 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앞에 이런 종이에 뭐 서랍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은 기가 찹니다. 버스를 타면은 버스 문간에도 붙여놓고 있고 가는 곳마다 그게 붙어 있는데 앞에 하나씩 나눠져 있는 그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신지도 모르고 읽어보니 근사해. 이게 누구냐? 푸시킨이라는 알렉산더 푸시킨 1799년생 1837년이면 죽었어요. 한 38년 살고 죽은 사람인데 소련 현대 시인이고 소설가고 에세이스트고 소련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럽의 그 소위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사조가 막 휩쓸 때 활동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도스토옙스키고 톨스토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련의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발소가 우리도 거의 외우다시피 저절로 외워지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읽으면은요 힘드는 사람도 괜찮아 좋다 하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게 subject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엽고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리.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느라.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워라. 자, 삶이 배가 고프죠. 일하기 힘들죠. 월급은 그때 내가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이면은 100불 정도 됩니다. 그것도 없어서 야단나는 거죠. 그 월급을 받아도 돈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이고 안 받아도 죽을 지경이고 점심 굶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회사에서 점심 한번 사주면 이거는 큰 생일 잔치 같은 기분이 드는 이것이 한국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듣는 이 노래가 아니라 시를 읽으면은 거의 다 많은 사람이 외웠을 거예요. 참으로 기가 찬 말 아닙니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치면 사성계 남봉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은 신간이고 순간은 지내간다. 이게 삼법인의 남봉호입니다.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때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역시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줄 알죠. 모든 것은 순간이고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는 걸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고생을 죽자고 할 때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아주 재밌게 놀아는 건 다 잊어보고 없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별 차이가 배가 굶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지금도 가장 아름답게 생각돼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다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니 지나간 일들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과거를 생각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욕을 먹고 말이야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으면 아주 그 슬픔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현재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어났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견딘다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아무리 잘 살아도 괴롭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어려움은 같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맞먹냐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행복하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 올 때 비하면 엄청 부자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요,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그럭저럭 한 2, 3년 지내가지고 애가 셋이 됐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들 같으면 빅 스윗가 뭐냐? 저게 루트 17 어디 가다 보면 버거킹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버거킹 그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은 홀 패밀리가 빅 파티. 그렇게 기뻤단 말이야. 지금 그거 뭐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이거 뭐 패트가 들어가고 안 먹어. 이거는 정크푸시야. 정크푸시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맛있는 건 천재. 이렇게 기쁜 때가 언제 있느냐? 돈이 없고 힘들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7 days a week, 4, 5 years. 그럴 때 이런 걸 기쁨을 느꼈다. 그래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 아름답지만은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 현실은 언제나 괴롭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먼저 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그랬죠. 현실이 어렵다는 거고 고통스럽다는 걸 인정을 했을 때 이거를 고칠 수 있고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고성전하겠죠. Anyway, 그때 시대가 이런 시를 이발소다, 머리 하러 가는데 그러죠. 미장원에 있다. 버스를 타고 공장 이런 문에 붙이러 있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다 죽어가다가도 그 일 보면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은 순간이고 모든 건 지나간다.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 돌이켜보면 아름답거든. 고생 와야 할 때 다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를 누가 퍼자는지는 몰라도 기가 차는 시입니다. 국민들이 푸시킨의 시를 외울 정도였습니다. 국민학교도 겨우 나와도 푸시킨이 로맨틱 시대, 사조 시대에 이런 시인이고 소설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현재는 괴롭고 지나간 것은 모든 것은 순간이고 지나간다. 지나간 것은 뭐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오늘 슬픔은 고통을 갖다가 막 참배하는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노래로서 국민들에게 막 보였고 이런 시를 퍼뜨려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가 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야기가 벌써 20분, 30분, 20분 다 지나갔는데 anyway, 길이 있어야 수출을 하든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놓는다고 온 국민의 힘이 그거 다 집중 다 됐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서독 광부, 파월 기술, 서독 광부에다가 간호사님들 보내고,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박 대통령 독일 가가지고 담보하고, 독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가기 전에 미국 가가지고 케네디인데 빠꾸 돼가지고, 한 푼도 못 빌렸죠. 독재자. 독일 가가 빌리니까 미국에서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일청구권, 요즘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 4, 5억 하면은요, 지금 그때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 5억 불을 받았으면 지금 400억, 500억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갖고 경부 고속도로 만들고 그 돈을 갖고 기간 산업을 만들고 전부 다 했습니다. 위대한 그때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인 조선업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 앞바다 모래사장 사진 딱 들고 영국 그 차터 뱅크에 가가지고 돈 빌리도 우리 배를 공장 만들어야 되겠다. 당신 왜 만들겠노?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기술이 있느냐? 기술 필요 없어. 우리 지인 속에 기술이고 뭐고 다 다른 게 있다. 어떻게 그러냐? 500원짜리 우리나라 지폐를 딱 내보면 이게 뭔지 아느냐? 그건 영국 사람 그거 알아요. 인류 최초의 아이언클레드 워십. 철갑으로 이 덮어씌우는 전쟁하는 그거는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드는 국민이다. 이 배이가 no problem. 배우면 다른 사람은 못 배워도 한국은 금방 배운다. 돈만 빌리면 된다. 그래. 그러면 오다가 어딨노? 오다 받아오면 돈 빌려주고. 그래 이 양반이 들어갔느냐? 세계 최고 조선업 누구? 오나시스다. 오나시스인데 갔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오다를 주는 사람 그 아들 저기 아랫부스에 휴가 줘야 되거든. 그거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데 내가 I need 오다. 참 꿈같은 예고 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그 엉터리 스토리 같지만은 This is a true story. 직접 내가 정주영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물었어요. 사진 한 장 들고 가 돈 빌렸다. 근데 그 말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nyway, 거기서 배 두 척 오다를 받아가지고 차트레드 뱅크 딱 가가지고 받아왔다. 그 사람이 기절하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홍길동이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그래 빌려와가지고 지은 절이 아니라 조선소 절이 입에 익었다. 조선소가 울산의 현대조선소입니다. 그 이후 한참 후에 생긴 게 대우조선,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현대조선, 대우조선 그런 것들이 전부 그때 그 당시에 그 정신으로서 만들어진 그겁니다. Anyway, 그래 길 만들고 그런 거 만들고 저런 거 만들고 포항제철에 등소폐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같이 강철 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등소폐 말하겠냐? 우리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박태준이가 없어서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요새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 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더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내나 미쳤지 않았으면은 오늘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 돈 800불 갖고 와가지고 오늘 부자가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는 미친놈이다. 이거. 돈에 미쳤다. 일에 미쳤다. 안 미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미쳤었습니다. 나도 미쳤죠. 그때 내가 그리고 이제 자유당 시절 사람이 군대에서 죽으면 빽 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빽 있으면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 그 다음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광부 보내고 그 미국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일해하고 파월 기술자들 보내고 군인 보내고 그때 이제 또 욕하는 사람들도 많죠. 피 팔아가지고 돈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먹고 살고 나라가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다 미쳤습니다. 그런 시절에 지가 그 무역회사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정부의 시책이 뭐냐. 우리가 살 길은 수출밖에 없다. 무역밖에 없다. 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있다. 그때 참 대학을 졸업하고 노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사람 있고 다 있는데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 미천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서독 광부도 보내고 파월 기술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50년 60년이 지난 오늘 그 당시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 외국 사람이서 영어를 한마디 할게요. In 1960s, Korea was the second poorest country in the world. About 50 years later today, Korea is the 10th, 10th great economic country. How is this possible? How can we do this? 모두가 미쳤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
미치기를 언제나 오래, 언제까지 미쳤느냐? 60년대부터 70년, 80년, 그때까지 다 미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가 딱 불러지니까 강아지, 개 훈련시킬 때 왜 시키는지 압니까? 맛있는 걸 딱 들고 냄새를 싹 맡으면서 씩! 씩! 해가지고 앉으면 고기 덩어리 한 탑 줍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절박하고 절실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배가 고프면 절실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그때를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 실정이었어요. 수출. 동대문 시장에 수출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무슨 무역회사 차려놓고 사장, 어디 가면 명함 딱 낼 때 무슨 무역회사 사장 홍길동, 그래야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만큼 수출에 대한 프로모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출 이것이 오직 우리가 살 길이다. 그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무역회사 직원 우리도 낮에 일하고 밤에 수출할 물건이 내일까지 부산에 도착해야 된다고. 하이웨이가 없으니까 가는데 12시간씩 걸렸습니다. 밤에 공장 일 다 못 끝내가지고 추럭에 물건을 싣고 추럭에 우리가 가면서 무역회사 직원이 가가지고 싣고 부산까지 갔다 가면 그때 아침에 도착하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12시간 일한다고 노동 착취가 다 배부르고 그 배불러서 죽을 죄인 사람들이 노동 착취가 있지. 배고픈 사람에게 15시간도 그저 감사하다. 이것이 한국의 실제였습니다. 그럴 때 시도 월남 파월 기술자로 갔습니다. 파월 기술자로 가서 32개월을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달에 이자를 10% can you believe it? 1년 이자가 아니고 한 달 이자가 1활이라 해서 퍼센트가 아니고 1활 내는 이자를 대대로 빌려오면서 장애를 묻고 사던 그게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월급 10,000원 받아가지고 연탄 사고 살 사버리면 돈이 하나도 없어. 빚 갚을 돈은 물론 없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역회사 일을 하는데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참 대단했고 자랑스럽고 돈이 없어도 그랬는데 불행하게도요 내가 있던 회사가 부도가 탁났어. 그때가 11월 달인데 그때는 부도 나도 직원들을 12월 말까지는 그냥 나오도록 하고 월급을 주고 12월 말부로 직장이 없어. 그나마 만원 받는 그나마 직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토요일인데 사무실에 딱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대구에서 대학 올라간 친구 한 대학 졸업하고 한 5명이 마포 전차 종점, 요즘 그때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게 다 없어졌지만 방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취를 하고 전부 다 직장 구하려고 올라왔지만 다 놀고 있는 친구야. 직장은 하나뿐이야. 그러다 보니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 다 바쁘고 없을 때 그 오는데 한놈이 올라왔는데 안 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은 뭐냐. 부도가 나고 다음 달이면 직장도 없는데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나고 살도 사야 되고 연탄도 이런 이야기는 집사람들 아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을 거예요. 어떻게 살까? 참 이 명상한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 불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턱 앉아있는데 이 친구가 안 와. 와도 볼 일 없어. 갈 데 없으니까 그 사무실에 앉아가 노닥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다 갚고 없으니까 내가 제일 쫄개지만 아무도 없으니 내가 제일 와야 테이블 여기 책상 위에 다리를 턱 얹고 의자 뒤로 떡 앉아있는데 지루해가지고 손이 딱 떼는데 신문 쪼가리가 하나 있어요. 턱 보니까 파월 기술자 모집은 광고가 하단 전반에 광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겠다. 그러나 할 일 없어. 한 블락도 안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 잘 됐다. 니 어디에 가면은 이런 원서를 받는데 그거 하나 사오느라고 돈 있다. 돈 뭐 10원인가 20원이 있다. 그거만 하면 된다. 그거 사오라고. 그래 지금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갈 게 없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기입을 해서 보니까 그날 5시까지 제출을 해야 돼. 그때 한 3시쯤 넘었어. 서가지고 갖다 였다. 알고 보니 그 다음날이 일요일인데 나는 가련동 살았고 장위동 경희대학인가 있는 거기에서 시험을 친다이야. 시험을 쳐가 합격되는 사람이 해서 보니까 미국 사람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최종 시험 인터뷰해가 한다. 그때 내가 힌트를 얻는 게 미국 사람 인터뷰하면 영어를 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보급 관리에 대해서 어떠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거짓말 좀 부풀어가지고 내가 보급 관리는 일하고 군대가 무슨 보급소 있었고 거짓말이죠. 보급 받는 것만 받아봤지 보급소 안 있었단 말이야. 병참학교 있었고 이래가 지금 현재는 수출 회사에서 이래 원자재 일에끼리 하고 있어. 보급을 이래 하고 있다. 이래 말하고 한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전문적인 기술적인 걸 물으면 대답을 내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한참 이야기해봤거든. 이 사람이 물을 시간이 없겠다. 그러면 시간 끄가 내가 인터뷰 해가 잘하면 되겠네. 그래 하고 그 다음 시험 치러 갔어. 가는데 비가 많이 와요. 참 인생 사는 게 희한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지금 중간에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운이 좋았다 그렇다 아니면 재수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우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고 나이가 80 중반에 갈 때까지 살고 보고 비즈니스를 한 40년 했고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고 운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내가 미리 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카르마. 자기가 지은 업의 화는 지가 받아야 돼. 나쁜 짓 했으면 그만큼 받고 나무돈 100만 원 띠묻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갚아야 돼요. 100만 원어치 좋은 일을 하면 돌아오는 거는 100만 원에 배가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11조 내라 하는 게 11조 하면 하나님이 10배 갖다 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건 뭐 남 이야기고 그런 우연하게 대학 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고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그 우연한 게 절대로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됐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다. 비가 와요. 그래 가련동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멀리 있어요. 축제하고 일요일인데 쫓아갔는데 가니까 수험생들이 쫙 앉아있고 시험 문제 받아가지고 주의사항 듣고 있는데 헐레벌떡 쫓아갔다. 시험관이 얘만 시험 치는 사람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이래가 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앉았다. 받았다. 쓰려고 연필을 안 가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거 참 딱 내답지. 끄적끄적 일어서서 이래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내가 연필을 안 가고 나가고 어디 하나 끄고 이 양반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 이가 쓰소. 받았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필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됐는 거예요. 보니까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보고관리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의 학문인데 자 보니 반 영어로도 나오고 질문이 뭐 예를 들어서 expendable item 소모품 소모품 안 가고 expendable item 그 단어를 이리저리 맞춰보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도 OX 문제예요. 딱 읽어보고 A고 A 땡땡땡 한 1분만에 시험 다 쳐버렸어. 그 나와 보니 비가 계속 와요. 그 다음 시간 비만 끝이 돼 집에 올라오고 그래놓고 합격될 거로 생각을 했겠어요. 돌아와야 되겠다. 비 그치는 것이 밖에 나가 이래 기다리시 비가 안 그쳐. 우산도 없죠. 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이 또 시작이 됐는데 밖에 안 있으려고 다리 아파가 아이고 안에 들어가지고 앉아있는 편하게 또 안에 들어갔어. 또 보니 뭐 있어. 전 OX 문제야. 띵띵띵띵 또 나갔다. 또 비가 와. 다음 3번째 시간에까지 계속 비가 와. 또 다리 아픈 것 같더라고. 3시간 가가 보니까 거기는
아주 IQ 테스트 비슷한 걸 해요. IQ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합격될 정도는 되니까 딱 해가지고 또 내가 계속 비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때는 미국 사람하고 하는가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이래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한국 사람이 껴가지고 이래 있더라고. 비가 계속 오기에 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번호를 불러. 인터뷰 그것도 갔다. 아이고 이제 다 걸렸다. 끝났구나.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묻는 게 뭐냐?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What's your name이 뭐고 말이야. 발음이 개판이라.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게 무슨 놈의 인터뷰한다고. My name is 조일환. 그 사실 미국 사람 발음 My name is 조일환 이래 안 계속 가라고. My name is 조일환 뭐 이렇게 적인데 하면서 What's your name? My name is 조일환. What's your address? My address is 관련동 몇 번. 근데 그 다음 딱 질문 나오는 게 What is expendable item? 내가 군대를 나갔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었지만 expendable item이 소모품을 expendable라고 하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거. expendable item이 썩어 없어지는 게고 irreparable, 고칠 수리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쉽게 말하면은 그게 expendable item. That's something you cannot repair. Irreparable items. You can use it. You don't have to return it.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기거든요. 받아가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That's expendable item. 그때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만 아이고 선생님 영어를 왜 그리 잘합니까? 뭐예요? 조금 합니다. 가고 떡 나오는데 비가 딱 그쳤더라. Can you believe it? 비가 그쳤어요. 이제는 시험도 다 받고 왔어요. 집에 왔어. 그 다음에 월요일이다. 월요일날 출근을 또 했어. 그날 마침 소위 수출하면은 은행가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내고 한대 가죠. 내고 가거든요. 내고 하는 거 있죠. 값 내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찾는 걸 negotiation을 하죠. 서류를 만드는 옛날에는 복잡해가 서류를 이만큼씩 만듭니다. 하루 종일 서류 만들고 있는데 한 5시쯤 됐는데 그 원서 사오는 친구가 야야야야 전화 와가지고 야 니 합격했다 그래. 야 인마 바쁘다. 그래 전화가 내리 3번이나 오는 거야. 아니야 진짜 합격했습니다. 빨리 와라 이거야. 몇 시까지 리포트 했는데 이 자식 바쁘다니까. 3번 딱 받고 가만하세요. 인마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 진짜인가? 내가 합격될 거라는 상상을 전혀 안 했죠. 그래가 혹시 싶어서 참 영어로 말하면 give a benefit of doubt and then I went there. 그때 그거 봐. 진짜로 600 몇십 명이 쳤는데 20명 합격 중에 11등에 합격이 됐다 있는 거예요. Can you believe it? 이거는 내가 원체 착했기 때문에. 왜 착한 줄 압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 게 3년 만에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낮에 댕기죠. 나는 밤에 추경야독 참 낮에 죽다고 일하고 밤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것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없어가지고 한 해 굽었어. 한 해 돈 더 벌어가지고 다시 학교를 가는 바람에 4년을 야간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식구가 쫙 앉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애들 먹이 살리느라고 반 죽었죠. 그러니 그 동생들하고 어머니 도움이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 얼마나 착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뭐예요? I did something right, something good for everybody. 이것이 이 우주에 그 좋은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요즘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대사의 말씀 중에 기가 차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코테이션 하면은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 우보 보배의 비가 이 우주에 꽉 차가 있다. 만 꽉 찼다 이거 완허공 돈 벌려고 하면 돈은 그냥 쉐비렸어. 근데 왜 평생 일해도 가난하고 조금 일해도 잘 사느냐? 그릇에 따라 달라. 사람이 그릇에 따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릇이 요거만할 것 같으면 죽 잡고 일해도 돈이 안 벌립니다. 죽 잡고 해도 항상 불행합니다. 돈이 있으면 몸이 아프다든지. 왜 그런지 압니까? 내 그릇을 요만큼 밖에 안 만들어놨어. 다시 말해서 전생이나 이생에 와가지고 공덕을 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공덕을 쌓아야만 그릇이 커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살고 싶으면 공덕을 쌓고, 공덕이 뭡니까? 아이고 내 돈 벌게 해주시고 앞으로 정말 잘 살게 해주고 말이야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주십사 하고 전에 보시하지 말고 이 돈을 갖고 이 우주에 참 이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 정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스님 이 돈을 좀 잘 써주십시오 하면서 보시함이 있습니다. 그게 공덕입니다. 그게 공덕. 근데 우리가 어떤 나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래요. 보시하면서 아이고 장사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부처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덕이고 개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불러오고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욕심. 갈수록 더 삶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우연한 게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보니까 합격이 됐더라.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내일 몇 시까지 인터뷰하러 오라. 그때 이제 진짜 미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합격될 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날 내가 원고를 썼어. 내가 원고를 써가지고 보통 인터뷰 하면은 오래 시간을 안 끌고 짧게 할 테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한 10분만 지키게 볼 것도 뭐. 저 사람이 더 물을 시간이 없으니까 더 못 묻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분 이야기할 걸 썼어. 군대에 때 가고 제대하고 뭐 하고 지금 하는 일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부 서플라이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래 하고 있고 이랬고 오늘 당신 앞에 나타나 있어. 이게 오늘 내 현주소다. 그랬다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연습도 하죠. 외워가지고 말이야 웅변하듯이 막 외워가지고 그분 앞에 서가지고 가슴이 떨려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야만 되돌아내려는 빚도 갚고 내가 살 길을 산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갔을 때 보니까 앞에 인터뷰 20명을 받으니까 20명이니까 5분씩 해도 이거 5분 안 하겠구나 2, 3분 만에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10분간 지키게 될 것 같으면 너무 많겠구나. 그때 또 주름이라고 속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요 말 빼고 요 말 해야 되겠다 하는데 sure enough 내 차례가 딱 왔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평생에 살면서 가슴 그렇게 두근두근거리 보기는 처음이고 그 다음에 문각사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려서 내가 지금 준비해놨는 거 있어. 이거 다 하려고 했더니 몇 시간 걸리는데 아직 한 페이지도 안 끝났습니다. 근데 집사람 저 앉아가지고 시계를 딱 보는데 빨리 간단하게 하고 넣어라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마음이요. 그래서 시계 보시바람일 시계바람일 그거를만 잘 닦으면은 내 길은 찬찬대로로 확 뜰피고 우보익생 많고 꽉 차 있는 걸 내가 다 갖고 싶습니다. 가질 수가 있는 그거를 그릇을 만드는 게 멀리 할 거 없어요. 일단 시계 보시를 잘 하는데 보시는 절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남편 좋은 직장에 뭐 건강해. 그러면은 이미 욕심이 꽉 찼기 때문에 아무 볼 수가 없습니다. Anyway, 더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떤 보시를 하느냐가 있는데 보시는 여러 가지 보시 있잖아요. 물질로서 보시도 할 수 있고 배고픈 사람에 밥을 줄 수도 있고 그 불안한 사람에게 그 불안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사람 또 보니까 턱 들어가니까 점잖하게 생기고 참 잘생겼어. 내가 여자 같으면 대반 반하겠어. 턱 잘생긴 사람이 벌떡 일어서 이 말은 웰컴 일어서가지고 악수를 타 웰컴 플리즈
sit down, sit down. Make yourself comfortable. 진짜로 그 순간에 마음이 팍 놓여지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 내가 속으로 준비할 때 이 사람이 묻는 게 틀림없이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래 물을 거다 이게. 그러면은 군대 갔는 이야기부터 뭐 실병도 소리 쫙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 다 빼고 한 5분 만에, 그러니까 먼저 하는 사람 보니까 2, 3분 만에 다 나오더라고. 그냥 한 5분 정도는. 그래 끝나고 오늘 내 이력이 오늘 요 순간까지 오래 살았고 오늘 요 순간은 당신 앞에 와 있어. 그리고 내 월남을 가고 안 가고는 당신인데 당연한 것 같은데 My life depends on you now. You have a key to my life. 이 친구가 웃었다고 박수를 치고 말이야. 박수를 탁 하면서 We need a person like you. 나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오늘 발표를 보고 빨리 수속을 해달라고 하는 기라. 이제 내 인생이 정말 문이 열리는구나. 돈이 전부 다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니까 월급을 100불 한국에서 무역회사 직원을 받았는데 그거 가니까 600불을 주고 6배를 더 주니까 빚 갚고도 남죠. Anyway, 그날 때 보니까 11등에서 9등으로 합격됐더니 600 몇십 명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려는 이야기를 진짜로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한국의 실정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미국 가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고, 미국 가게 된 동기까지는 하면 1시간 한 10분 하면 되니까, 그거까지 하고, 미국 와서 살았는 거는 다음 또 기회 봐가면, 이래야 내가 다음에 올 기회를 또 만들잖아요. 스님께서 미국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해도 예, 하고 또 조금 하고, 또 조금 하고 하다 보면 한 4분 하주시고, 한 5분 하주시고. 어쨌든, 그래가 합격이 돼서 월남을 갔습니다. 32개월을 딱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에서부터 비더드가 살았던 그 빚을 다 갚고 그때 시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8평, 9평짜리 방을,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고 결혼을 하고 애를 하나 놓고 애 놓기 전에 진짜 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야, 니 그 직장 구했나? 아이, 직장 구할 데 어디 있습니까? 오라, 이거야. 와가, 1월 1일부터 하라. 기가 차죠, 기가 차. 이렇게 타이밍이 잘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미국, 월남 갔다 왔는 게 10월 달에 와가지고, 얼마나 급해 자빠졌는지, 10월 달에 와가지고 1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20, 며칠입니까? 불과 한 열흘 전에 이제 52주년 52주년이 2주년 늙어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doesn't make any difference. 50년 훌쩍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회사에 다시 나가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미국, 이게 한국의 그 당시의 실정이었고, 국민들은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나도 흥분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딱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먹고 살고 다 해결되고 빚 다 갚고, 이제 정말 팔부자가 세계 내가 최고로 부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죠. 남 줄 돈 없고, 빚 없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위대한 선생님으로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내한테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아들님한테 들었어. 아침에.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은 뭐냐? 야야, 돈이 없는 사람, 우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이 그때 10만 원, 없는 사람이 10만 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10만 원만 모으면은 그 다음에 100만 원은 굉장히 쉽다.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는 거야. 아니 10만 원 모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100만 원 모이고 왜 쉽노? 알고 보니까 그 말이야말로 정말로 옳은 이야기라는 것을 정말 배웠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10만 원을 모으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달러로 이야기하면 더 쉽겠죠. 내가 한 5만 불 빚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5만 불 빚이 있는데 부인과 남편 둘이서 죽 잡고 일할 것 같으면 한 달 들어오는 돈이 한 6천 불 들어옵니다. 그 돈을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만 그걸 갚는 돈인데 먹고 살고 이렇게 해보고 나면 돈 6천 불 받아가지고 집세 한 2,500불 내버리고 자동차 둘이서 출근하니까 할 수 없이 자동차 2대 가져야 되고 생활비 섞고 나면 돈 남는 게 세이브를 진짜로 하는 거는 10%를 할까 말까. 그러면 막 1,000불 모은다 합시다. 20% 모은다고 1,000불 모은다. 5만 불 빚 있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불 모을 것도 몇 년을 모아야 됩니까? 4년 5년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없는 사람이 또 큰 돈이 나가야 될 일이 또 생깁니다. 겨우 10,000불 모아놨는데 또 60 빚이 있으니까 이자 나와버리고 뭐 나와버리고 돈이 죽어도 안 모여요. 그렇게 힘드는데 5만 불을 모았다 갈 때는 빚도 다 갚고 이자 나가는 것도 없고 경비 쓰는 것도 줄어지고 그때부터 돈이 벌어준다는 말이 있죠. 그게 이야기야. 돈 버는 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했지만 항상 남줄 돈 때문에 돈이 모질해가지고 죽을 지경이거든요. 저 사람이 가고 아니 우리 죽자고 일해가 몇십 년 했는데 돈 어디가 노이야? 언제 돈 모으냐? 아 걱정 마라. 돈 언제인지 아느냐? 우리가 다 전 걷어가지고 클로징을 할 때 남줄 돈 다 줘버리고 남는 게 우리다. 그때 돈 만지지 그전에는 돈 못 만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그 우리 삶은 어떠냐? 여러분 돈 모으는 데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5만 불 있는 사람이 한 10,000불 모을 때까지가 진짜 어렵습니다. 10,000불이라도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5만 불까지 빚갚는 게 빨라지는데 수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행 앉아가지고 하루 4시간씩 5시간 앉아가 암만 해봐도 내가 이러면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표가 없습니다. 아무 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유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먼지 않는 걸 했는데다 비유를 잘하는데 방을 깨끗하게 소지해놓고 문 탁 닫아놓고 가만 보고 아무리 봐도 먼지 않는 게 내 눈에 안 보입니다. 한 달쯤 문 닫아놓고 와가지고 한 달 후에 문을 또 열고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만큼 쌓입니다. 돈 버는 것도 돈도 벼락부자는 금방 벼락끝이 나가고 없습니다. 돈도 천천히 벌어야 됩니다. 건강회복, 금방 회복 딱 돼버릴 것 같으면 금방 저저해요. 그 다음부터 막 놀아가 금방 건강 없어집니다. 건강회복도 천천히 돼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천천히 돼야 됩니다. 복 받는 것도 천천히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고 보시를 하는데 왜 돈이 안 벌리나? 그릇을 키운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미국에 오게 된 동기가 뭐냐? 진짜 한 7분만 더 있으면 1시간인데 7분 만에 끝낼게요. 미국을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나의 장래는 또 한국의 장래는 미국에 있는 것다. 왜? 내가 무역회사에 있으면서 세일스를 한다고 샘플 들고 세일스를 가면은 오는 바이아는 10명을 만나면 10명이 다가 미국에서 와. 유럽에서 오는 바이아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오는 사람은 전부 미국에서 오고 바이아는 전부 미국인데 그게 71년입니다. 71년 5월인가 6월인데 72년부터 석유 코타가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수출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있다. 국한되는 거야. 요거 이상 수출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한국이 수출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 수출하니까
다른 나라 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얘들아, 바이아는 전부 뉴욕에, 내가 만난 사람들 다 뉴욕에 와. 나는 뉴욕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장례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례도 미국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면은 점심에 바이아들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한국에서 일주일에 한 사람 바이어 만나기도 힘드는데 하루에 두 사람씩 만나거든. 옳은 물건, 옳은 프라이스 갖고 왜 세수를 많이 못 하겠느냐. 회사도 돈 벌고 나도 신난단 말이야.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시간이 불과 5분에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퇴근을 해가지고 버스장으로 가는데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왜? 그 길로 회사를 딱 갔어. 사장님인데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좀 보내주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탁 내렸는데 이 양반이 버스를 엘리베이터 타라고 기다리고 있고 나 벌써 성 내리니까 이분이 또 뭐 쫄개가 왔는데 사장님 뭐 어떡하고 뭐 이래 가지를 않고 미스터 좀 내인데 할 이야기 있나 하더라고. 예, 5분만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5분만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가자. 내려와서 그 옆에 서울다바이라고 다바이에 가서 할 이야기 묻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 내년부터 섬유 수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타가 생기는데 바이아는 전부 미국에서 오고 있고 뉴욕에서 오는데 일주일에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만난다고 해서 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나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바이아를 만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가가지고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세수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딴 사람 다 못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나 미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미국이 내 인데서 적성이 맞고, 그 다음에 한국의 퓨처도 미국의 수출 시장은 다 거기더라. 그 시사에 좀 보내줘서. 양매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believe it or not. 내가 그 이야기를 5분만 딱 했거든. 5분 딱 했는데, 다 듣고 하느냐고, 그 말 된다. 내일 총무과장인데 수수하라 해라. 아니, 사장님. 내가 미국 가는데 왜 내가 총무과장님인데 나도 그때 이제 과장을 했죠. 올란 갔다고 가. 내가 어떻게 총무과장인데 나 수속하라 하면 사장님 이야기해 주셔. 그래. 맞네. 내려치면 이해받고. 그건 다른 이야기 없나? 없습니다. 나는 가면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행기표 살 필요 없고 비행기표 집사람하고 내하고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만 미국을 가야 된다고 하면 어느 놈을 물고 내리지도 갈 수 있는데 나 결혼했습니다. 애 하나 있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나는 안 오니까 그 표는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지사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일 시기는 하는. 그래. 5분 만에 그 부름을 받고 내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떠올라서 액션에 취할 때까지가 5분입니다. 그래서 수속을 했는데 참 그때 비자 받기도 힘들었고 미국 온다 그러거든.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은요 패스포드를 갖고 그 통행금지가 있었을 텐데 패스포드가 통행금지에 딱 걸리면 패스포드 딱 보여주면 경찰이 뭐가 뭔지 모르고 경계 딱 붙입니다. 가라. 그런 옛날 시절입니다. 정말 혼이 담배 피울 때죠. 그럴 때 미국 가는 사람은 아주 특권층 아니면 미국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사에 가는 사람들은요, 사장 아들이나 아니면은 사위나 사장 직계 아니면은 나는 직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야기 5분에 이 사람이 가라. 자, 이 모든 것을 정말 일생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 게 월남가다가 우리 집안의 혁명이었고 내 삶의 혁명이 다가 월남 갈 때 이래 앉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신문 쪼가리 보고 결정해서 그 다음 날 결정이 났으니까 이거 무슨 계획을 했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50만 공덕이지만 우리 어머님의 공덕이 컸다고 봅니다. 42에 혼자 되셔가지고 80도 때 돌아가시는데 40년 동안을 every day, 여러분 다 부모님들겠지만 every day 3 hours 항상 기도를 합니다.
평생을 연초가 되면 49일 동안 8hours a day 자식들 기도합니다. 하루에 3시간. 왜 3시간입니까? 딸 둘이 있고 아들 서 있는데 딸 둘이 시집 갖고 뭐 소용없고 아들 서이 남았으니까 애들 하루에 앞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평생을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10%씩을 갖다가 수십 년을 갚으면서 돈 한 푼 안 띄었습니다. 근데 개구만 한 번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오니까 돈 받을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투영청 밝기 짝이 없는데 돈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뭐.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래 오랜만에 죄인이 내가 옆에 앉아가 있고 돈 받을 사람 또 가지고 돈 안 주고 말이야 빌리 갔으면 돈을 줘야지 어떡하든 그때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십 년 동안을 갖다가 한 달에 10% 1년에 120% 이자를 내는 그런 돈 많은 빌릴 것들만 아마 10만 원은 갚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갚고 한 푼 이자 안 띄묻고 다 갚고 그 이제 월남 가서 갚았죠. 갚고 그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야기가 야야 돈 좀 더. 예 어디 가시려고요? 네 한 서너 달 그때 서울 살 때인데 한 서너 달 쭉 고향으로 다니면서 옛날에 그 참 내 많이 도와주는 사람인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참 주요 찬양을 하고 고마웠거든요. 아이고 예 돈을 좀 많이 드렸죠. 그랬더니 뭐 금반지 한 돈 중, 두 돈 중, 세 돈 금반지 그때 많이 옛날 아닙니까? 금반지를 갖다 이만큼 만들었다. 이거 뭐합니까? 우리는 돈 제일 많이 빌려주는 사람 제일 큰 거 적게 빌려준 사람 제일 적은 거 집집마다 타다니면서 가가지고 참 고마웠다. 정말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러 다 다니고 한 석 달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나도 그래 못해요. 그런 공덕이 부모의 공덕이 자신이 안 왔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살면서 비즈니스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게 바로 정말로 내가 이만큼 보시를 하면 부처님이 주겠다 그런 이런 보시 말고 그거는 조건부 보시이기 때문에 이건 보시가 아니에요. 탐욕을 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탐욕 충족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욕심은 더 채워지고 그런 어머니의 음덕으로 오늘 내가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경험했는 것을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계산하면서 다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집 살 때도 딱 보고 이 좋네 샀고 그 집에서 첫 집을 샀는데 92,500불 76년에 사가지고 11년을 살고 파는데 45만 불을 받았습니다. 몇 배입니까? 딱 보고 그 길로 사버렸어요. 돈이 있었냐 없었어요. 근데 하니까 돈도 이렇게 빌려지고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다가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월남 갖는 것을 픽도로 해가지고 월남 갖는 거 그거죠. 아내가 지루해가지고 신분주거리 그것도 반 좀 째졌는 거예요. 딱 보고 그때 결정했는데 순간의 결정이죠. 미국 가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장래극이다. 미국 가야 되겠다. 그냥 왔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연의 일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공덕이 있었든지 부모의 공덕이 있었든지 누구의 공덕이 있었든지 간에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정말로 내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면 내 비즈니스의 그 철학이 그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하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버는 것만큼 내가 벌면 그 사람도 꼭 벌게 해주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그 상대 내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가족이죠. 가족 간에 행복하게 내가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이야기를 끝낼게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는 이야기랍니다. 뭐냐 하면은 뉴욕의 공동묘지의 관리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어디서 보고 이야기인데, 내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보고 이야기인데, 편지가 하나 왔어. 편지가 오기를 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몸이 아파서 우리 아들 묘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꽃을 놓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편지에 일주일에 5불어치 꽃을 사서 우리 아들 묘에다가 좀 놔주십시오 하는 편지가 왔어. 그래가지고 매주 한 번도 안 빼고 수년간 와가지고 이 관리인이 매주 갖다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놓는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자동차 하나 탁 왔는데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뒤에 어떤 아줌마가 턱 내리는데 보니 정말로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아줌마가 턱 내리면서 내가 바로 몇 년 동안 매주 5불씩 보내면서 꽃을 놔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이름은 뭡니다. 그러거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닥터인데 가니까 내가 살 날이 한 2, 3주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묘에 내가 꽃을 직접 놓고 가려고 꽃을 하나를 만고 왔더라고요. 그래, 왔다고, 고마웠다.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 그러냐. 근데 참, 여기식으로 말하면 보살인데 지가 좀 미안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꽃은 갖다 놨지만, 꽃을 갖다 놓으면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시들어지고, 물이 묻고 이럴 것 같으면 썩으면 냄새만 띵띵 나고, 치우는데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 죽은 사람이 꽃 갖다 놨다고 해서 와가지고 냄새 맡는 것도 없고, 고맙다 그런 말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는데,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내 이웃에 있는, 이웃에 퍼블릭 하스피탈이 하나 있는데, 연고 없는 무연고의 환자들인데 가서 가끔 가다가 꽃을 한 송이씩 갖다 주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웃고, 고마워하고, 그걸 참 보면은 나도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지고, 굉장히 해피해지더라. 당신 말이야, 아들인데 가는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죽은 아들이 와서 냄새 맡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고마워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제션 한다면은 이웃에 헐벗은 사람인데 참 꽃을 갖다 줘봐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아줌마가 그 보살이 획 돌아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갔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석 달이라도 넉 달 후에 자동차가 하나 샥 들었는데 탁 내렸는데 보니 그 아줌마가 그 보살이 내렸는데 운전수 먼저 번에 왔을 때는 다 죽어갔던 사람이 건강하고 말이야 화색이 돌고 이런 사람이 또 내려가지고 고마워서 당신 말대로 내가 꽃을 사서 양롱원이니까 저런 데 가서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고마워가지고 웃고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말이야.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막 기뻐 죽겠더라 이거야. 이거를 갖다가 한 석 달, 넉 달을 좀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기쁜 건지 어떤 정신적인 이 병이 내 인데 있던 게 이것도 싹 사라져버리고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이거야. 고맙소 하는 이야기가 있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웁니까? 부처님이 뭡니까? 보시, 지게, 전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서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소극적인 계율이지. 그거는 정말 그릇을 키우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힘이 요만하면은 그 내 힘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라. 그것이 적극적인 도둑질 하지 마라의 계의를 잡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5개, 기본적인 5개가 있죠. 이 5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면 바로 보시, 바람일도 그대로 닦는 겁니다. 지키고, 계획도 지키고, 보시, 바람일도 같이 하고, 이거 2개만 하면 행복하고 싶은 사람 다 행복하고, 돈 벌고 싶은 사람 상대방 돈 벌게 해줘 보세요. 다 돈 번다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건 다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너무 생각하고 너무 계획하지 마라. 계획해가 되는 거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있는 거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요, 미국 와서 사는데 이것도 딴 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몇 살부터 미국 가에 살아야 했다고 계획해가지고 미국 와서 사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하다 보면 미국 왔어요. 하다 보면 이래 됐고, 나는 몇 살 때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가다가 만나가지고 좋구나. 내가 평생 사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획하지 말까. 오직 정말 옳고 그름이 무언가를 알고 팔정도대로 살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비즈니스 미국에 와서 살았는가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15분을 했는데 나 눈총 뒤기 받았다. 너무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아직도 진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다음 달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불자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법회에 참석하시는 불자님들 다음 달에도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3탄이 우리 조일한 가서 특강이 3탄이 나갑니다.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거사님께서 원각사에 기도하시면서 가끔 조금씩 이제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풀 스토리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듣는 계기가 돼서 아주 재미있고, 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신기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배우셔야 되고 또 깨달으셔야 되고, 삶을 한번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행복하고 부처님 진리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원각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산하고 이렇게 불쌍한 거 아니죠. 돈 쌓아놓고 불쌍한 거 아닙니다. 단돈 1,000불도 없이 시작한 불사가 almost $10 million 불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조일한 만호거사님과 같은 그런 원력과 신심으로 우리 원각사 불자님들, 뉴욕에 인연 있는 모든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의 불교 문화, 정신 문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 오늘 특강은 함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먼저 오늘 대중 공양은 우리 이제 신도 회장님이신 정태원의 보살님 동생분 기일이 돼서 동생분을 위해서 동래유인 정영자 영가님의 기일을 맞이해서 대중 공양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제 내일이 이제 49제인데 내일이 여기 액자에 보이시죠? 우리 김남동 안행 김남동 보살님의 장남 알렉스 가벨리아 영가를 위해서 내일 49제를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중 공양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동안거 동지맞이 3.7일 관음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마 우편미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동지 전날, 그러니까 12월 21일까지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달까지 이제 원각사에서는 관음 기도를 올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이제 4시에 이렇게 유튜브로 매일 기도하는 그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서도 4시에 맞춰서 11시입니다. 11시에 맞춰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홍성은 있겠습니다.